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서벨의 아키텍처와 핵심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버 100대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자동화 도구, 안서벨의 핵심을 초급 개발자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포시 기반 아키텍처부터 역등성, 플레이복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포시 기반 아키텍처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에이전트리스의 장점, 제어 노드와 관리 노드의 역할을 알아봅니다. 그 다음 SSH를 통한 원격 실행 방법과 역등성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다룹니다. 모듈의 역할, 플레이복과 태스크 작성법, 핸들러와 조건문, 마지막으로 설정 파일 구조까지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서벨은 포시 기반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자동화 도구입니다. 포시 방식이란 중앙의 제어 노드에서 여러 관리 노드로 명령을 밀어넣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마치 본사에서 각 지점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본사 직원이 각 지점에 지시 사항을 전달하면 각 지점은 그 지시를 실행합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별도의 에이전트 설치 없이 동작한다는 것입니다. 관리할 서버에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포시 방식과 폴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요? 폴 방식은 각 서버에 설치된 에이전트가 주기적으로 중앙 서버에 접속해서 새로운 지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퍼피트이나 세프 같은 도구들이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반면 안서벨의 포시 방식은 필요할 때만 제어 노드에서 명령을 전달합니다. 각 서버가 계속 중앙 서버를 확인할 필요가 없으므로 리소스 효율이 더 높습니다. 또한 설정 변경이 즉시 적용되어 빠른 배포가 가능합니다. 안서벨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에이전트리스 아키텍처입니다. 전통적인 구성 관리 도구들은 관리할 서버마다 에이전트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서버가 10대, 100대로 늘어나면 에이전트 설치와 관리가 큰 부담이 되었죠. 하지만 안서벨은 관리 대상 서버에 아무것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리눅스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SSH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설정이 간단하고 유지보수도 쉽습니다. 인벤토리 파일은 관리할 서버들의 목록을 정의하는 파일입니다. 대괄호 안에 그룹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 서버 주소를 나열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웹 서버즈 그룹의 3대의 웹 서버를, 드브 서버즈 그룹의 2대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서버를 그룹으로 묶으면 특정 그룹에만 명령을 실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주석 부분의 안서벨 올 명령어는 인벤토리의 모든 서버에 핑 테스트를 수행하는 예제입니다. 제어 노드는 안서벨이 설치되어 있고 모든 명령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개발자나 운영자가 이곳에서 플레이복을 실행하고 각 서버의 실행 결과를 확인합니다. 제어 노드는 반드시 리눅스나 맥 환경이어야 합니다. 윈도우에서는 직접 실행할 수 없고 WSL이나 가상 머신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어 노드에서 명령을 실행하면 안서벨은 인벤토리 파일을 읽고 SSH를 통해 각 관리 노드에 접속하여 작업을 수행합니다. 관리 노드는 안서벨로 관리하려는 대상 서버들입니다. 앱 서버일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캐시 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 등 다양한 역할의 서버가 관리 노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 노드가 되기 위한 조건은 간단합니다.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고 SSH 접속이 가능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리눅스 서버는 기본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하므로 별도의 설정 없이 바로 안서벨로 관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서벨은 SSH 프로토콜을 통해 관리 노드에 접속합니다. SSH는 암호화된 통신을 제공하므로 보안성이 높습니다. 접속 방법으로는 암호 기반 인증과 키 기반 인증이 있는데 자동화 환경에서는 키 기반 인증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암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 자동화에 적합하고 보안성도 더 높기 때문입니다. SSH 연결만 정상적으로 되면 즉시 안서벨로 서버 관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SSH 키 설정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SH 키젠 명령어로 RSA 4096비트 키쌍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공개 키를 SSH 카피 ID 명령어로 관리 노드에 복사합니다. 이제 비밀번호 없이 해당 서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서벨 명령어와 핑 모듈로 연결을 테스트합니다. 모든 서버에서 퐁 응답이 오면 설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 과정은 처음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역등성은 안서벨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역등성이란 같은 작업을 여러 번 실행해도 결과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를 생성하는 태스크를 10번 실행해도 사용자는 1명만 생성됩니다. 이미 존재하면 아무 작업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특성 덕분에 실수로 플레이북을 여러 번 실행해도 시스템이 엉망이 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자동화를 실행할 수 있는 핵심 원리입니다. 역등성의 실제 예시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파일 복사 작업을 생각해 봅시다. 같은 내용의 파일을 같은 위치에 여러 번 복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서벨은 파일이 이미 존재하고 내용이 동일하면 복사 작업을 스킵합니다. 패키지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잉스를 설치하는 태스크를 실행할 때 이미 잉스가 설치되어 있으면 설치 작업을 건너뜁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작업을 방지하여 실행 시간도 단축됩니다. 모듈은 안서벨의 핵심 기능 단위입니다. 각 모듈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복사하는 카피 모듈, 패키지를 설치하는 애프트나 연 모듈, 서비스를 관리하는 서비스 모듈 등이 있습니다. 안서벨은 수천 개의 내장 모듈을 제공하여 대부분의 서버 관리 작업을 커버합니다. 필요하다면 파이산으로 커스텀 모듈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모듈을 잘 활용하면 복잡한 작업도 쉽게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핵심 모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애프트 모듈은 데비안 계열에서 패키지를 설치하고 연 모듈은 레댓 계열에서 패키지를 관리합니다. 카피 모듈은 파일을 복사하고 템플릿 모듈은 진지어 이 템플릿을 적용한 파일을 생성합니다. 서비스 모듈은 서비스를 시작, 중지, 재시작합니다. 파일 모듈은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권한을 설정합니다. 이 모듈들만 익혀도 웬만한 서버 관리 작업은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듈 사용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태스크에서 애프트 모듈을 사용해 잉스를 설치합니다. 네임 파라미터의 패키지 이름을 스테이드 프레전트를 지정하면 해당 패키지가 설치된 상태를 보장합니다. 두 번째 태스크에서는 서비스 모듈로 잉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스테이트를 스타워티드로 지정하면 서비스가 실행 중인 상태를 보장하고 이네이벨드를 예스로 설정하면 서버 부팅 시 자동 시작됩니다. 이처럼 모듈은 원하는 상태를 선언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플레이북은 안서벨 자동화의 핵심입니다. YML 형식으로 작성되며 수행할 작업들을 순서대로 정의합니다. 마치 요리 레시피처럼 정해진 순서대로 따라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플레이북은 여러 개의 플레이로 구성되고 각 플레이는 특정 호스트 그룹에 대한 작업을 정의합니다. 한번 작성해두면 언제든 동일한 환경을 재현할 수 있어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예즈 코드의 핵심이 됩니다. 플레이북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의 3개의 대시는 YAML 문서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네임은 이 플레이의 설명입니다. 호스트의 웹 서버즈를 지정하여 해당 그룹의 서버들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비컴을 yes로 설정하면 수도 권한으로 실행됩니다. 태스크 아래의 실제 작업들을 나열합니다. 각 태스크는 네임으로 설명을 쓰고 사용할 모듈과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이 플레이북을 실행하면 웹 서버즈 그룹의 모든 서버에 잉스가 설치되고 시작됩니다. 태스크는 플레이북 내의 개별 작업 단위입니다. 각 태스크는 3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네임으로 이 작업이 무엇을 하는지 설명합니다. 실행 시 이름이 로그에 표시되므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용할 모듈 이름입니다. 애프트, 카피, 서비스 등 원하는 작업에 맞는 모듈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는 모듈의 매개 변수입니다. 각 모듈마다 필요한 매개 변수가 다르며 공식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들러는 특정 조건에서만 실행되는 특별한 태스크입니다. 일반 태스크와 달리 명시적으로 호출되었을 때만 실행됩니다. 주로 설정 파일이 변경되었을 때 서비스를 재시작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노터파이 키워드를 사용해 핸들러를 호출합니다. 태스크에서 실제 변경이 발생했을 때만 핸들러가 호출되므로 파일이 이미 동일한 내용이라 변경이 없으면 핸들러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등성의 일부입니다. 핸들러 사용 예제를 보겠습니다. 태스크 섹션에서 잉스 설정 파일을 복사합니다. 여기서 노터파이로 리스트아웃 잉스 핸들러를 지정했습니다. 파일이 실제로 변경되면 이 핸들러가 호출됩니다. 핸들러즈 섹션에서 리스트아웃 잉스라는 이름의 핸들러를 정의합니다. 서비스 모듈로 잉스를 재시작하는 작업입니다. 설정 파일이 변경되지 않으면 핸들러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서비스 재시작을 방지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높입니다.
옌 키워드를 사용하면 조건에 따라 태스크 실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용 예는 운영체제별로 다른 명령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데비안 계열과 레드햇 계열은 패키지 관리자가 다르므로 조건문으로 분기합니다. 변수 값에 따른 분기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덕션 환경에서만 특정 설정을 적용하거나 특정 패키지가 설치된 경우에만 후속 작업을 수행하는 등 유연한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조건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태스크는 안서벨OS 팸리 변수가 데비언일 때만 실행됩니다. eft 모듈로 잉스를 설치합니다. 두 번째 태스크는 안서벨OS 팸리가 레드해트일 때만 실행됩니다. 럼 모듈로 잉스를 설치합니다. 안서벨OS 팸리는 안서벨이 자동으로 수집하는 팩트 정보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조건문을 활용하면 하나의 플레이북으로 다양한 환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서벨 CFG 파일은 안서벨의 기본 동작을 설정합니다. 이 파일이 있으면 매번 명령어에 옵션을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두면 해당 프로젝트에만 적용되고 홈 디렉토리에 두면 사용자 전역으로 적용됩니다. 주로 인벤토리 파일 위치, SSH 접속 사용자, 키 파일 경로 등을 설정합니다. 팀원들과 같은 설정을 공유하려면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안서벨 CFG를 포함시켜 버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서벨 CFG 예제를 보겠습니다. 디폴트 섹션에서 기본 설정을 정의합니다. 인벤토리로 인벤토리 파일 위치를, 리모트 유저로 SSH 접속 사용자를, 프라이버트 키 파일로 SSH 키 경로를 지정합니다. 호스트 키 체킹을 펄스로 설정하면 처음 접속하는 서버의 호스트 키 확인을 건너뜁니다. 프리브리지 에스컬레이션 섹션에서는 권한 상승 설정을 합니다. 비컴을 true로, 비컴 메서드를 sudo로 설정하면 모든 태스크가 sudo 권한으로 실행됩니다. 실제 현업에서 안서벨은 어떻게 활용될까요? 전국의 100대의 윕 서버를 운영하는 쇼핑몰 회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긴급 보안 패치가 나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운영팀이 밤을 새워 100대의 서버에 일일이 접속해서 패치를 적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서벨을 사용하면 한 줄의 명령으로 모든 서버에 동시에 패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밤샘 작업이 몇 분으로 줄어들고 실수할 확률도 대폭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과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시 방식의 특성상 제어 노드가 다운되면 자동화 작업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어 노드의 가용성이 중요합니다. 제어 노드는 보안이 철저하게 관리되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모든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어 노드에서 모든 관리 노드의 SSH 접속이 가능해야 하므로 네트워크 방화벽 설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포트 22번이 열려 있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서벨의 핵심 아키텍처와 개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포시 기반 아키텍처와 에이전트리스의 장점, SSH를 통한 원격 실행, 역등성의 중요성, 모듈과 플레이북 작성법, 핸들러와 조건문, 설정 파일 구조까지 다루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안서벨로 서버 관리 자동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핑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점차 복잡한 플레이북을 작성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